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역할 검사 그 해석 방법하고 떻게 프로그램을 특강 뭐 2시간, 3시간을 이어 나가야 될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생님께 나눠드린 뭐 교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의 진행 순서 그리고 이제 코드 이렇게 좀 같이 있을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코드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미리 배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선 검사가 충분히 좀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환 그대로 좀 보여드리면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선 보통 이제 그 학생들에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가 갑니다. 안내가 가는데, 한 번에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같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검사 실시 방법은, 보통 이제 저희가 QR코드는 학교별로 코드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대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QR코드를 뽑고, 그렇지 않은 뭐 소수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용 그 QR코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사이트하고 입력 코드를 같이 입력을 하면, 지금처럼 여기 밑에 보이시죠? 네, 사이트 접속하는 곳하고 입력 코드를 같이 넣어야 그 핸드폰에서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 링크하고 이 QR코드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검사를 해오지 않은 친구들은 현장에서 바로 좀 이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20분, 30분, 길어봐야 그렇게 될 거고요. 짧게는 뭐 10분 안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길지 않게 핸드폰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저희 FRT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보통 이제 그 실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게 첫 시간, 그리고 검사를 실시하는 게 첫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건 우리 그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해왔는지 좀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속 방법이죠. 그대로 PPT 안에 있는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이 되게끔 저희가 해놨고요. 카카오톡 시작하기 누르고, 그 사이트예요. 사이트에서 카카오톡을 누르기 시작하면은 테스트 시작이 바로 나오고요. 그 테스트 시작에서 이제 핸드폰이니까 체크, 체크, 체크 하면은 마지막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색깔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요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짚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요청을 드려놔서 여기 색깔을 좀 구별해달라라고 말씀 드려놨으니까요. 검사하실 때, 활용하실 때 이미 바뀌어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 테스트에서 검사 결과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검사 결과가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오죠. 네, 결과 미리 보기, 수료증,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쭉 해서 요약식으로 쭉 나옵니다. 실은 보통 이제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보게 되고 이 세부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결과 미리 보기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에 대한 실시 방법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은 바로 현장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뭐 로그인이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 저희는 카카오톡으로만 로그인이 되게끔 해놓고 엄마 핸드폰이나 아빠 핸드폰 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 난해하죠. 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어, 그 다음에 그런 거 저희가 간이검사지를 보통 드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활동지도 같이 안내가 같이 나가고요.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을 로그인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끝나면은 결과 보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손으로 바로바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답안지 제출해서 테스트 결과 보기까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검사는 실시는 여기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후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바뀌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검사를 바로 먼저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인트로를 좀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트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강의는 최소화해서 저희가 워크샵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발표하고 둘이 짝꿍해서 나누고 이런 형태로 약간 진행에 좀 더 가깝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건 학생들일 땐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솔직히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중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때 그때는 추후에 원로 그 이론을 좀 더 학습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검사에 대한 요약본이 있죠? 핸드폰에서 직관적으로 쭉 내리면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들은 그 세부 결과에 대한 부분이죠. 세부 결과에서 쭉쭉쭉 나오게, 여기입니다. 여기는 세부 결과가 쭉쭉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페이퍼가 나와요. 24장이 나오는데,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워크샵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다라는 거,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핸드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화면, 보이시는 거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안에서 세부 내용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검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이제 워크시트는 학생들에 대한 결과지로도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인쇄를 해서 그 현장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양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나면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오거든요.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와요. 이제 문제 해결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문제 해결과 그룹끼리 나눠주시고 소통가 나오면 소통가끼리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교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이렇게 지식과 관련된 키워드로 하나, 둘, 세 개씩 그룹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10가지 역할이다 보니까 10가지 역할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럴 거예요. 그, 나오는 역할만 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좀 더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의, 워크숍이죠. 워크숍 진행 방법은 지금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는 제가 진행했던 학교나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설명을 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 워크숍은 교환에서 쭉 뒤에 보시면 그 이론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각각의 역할의 보완점, 상호 보완점이나 반대되는 역할. 그러니까 MBTI에서 하는 워크숍 형태의 큰 틀은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이 되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부분들, 이런 도표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세라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추후에 부족하면 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의 장단점, 스트레스 상황과, 그러니까 적응된 상황과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한 차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나오시게끔 뒤에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린 페이퍼 말고도 이제 요거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검사 활용 워크숍이 있죠. 그러니까 1교시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그 검사 진행을 하고 간단한 설명이 진행이 되고 2교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워크숍 형태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또 이제 그 발표하고 이런 형태로 보통 이 그 두 시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전문대 학생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전문대나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게 너무 설명이 길어지게 되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활동 위주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일 힘든데, 우선은 짝꿍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룹끼리 이야기하게끔 해주시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전문대나 고등학생들 그럼 더 시간이 짧긴 합니다. 발표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만 계속 설명을 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더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QR코드가 있는데요. 자, 10가지 프로젝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10가지 역할에서의 프로젝트 활용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선은 뭐 활동이 있었죠.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이제 사례를 찾아보는 거. 각각의 그 역할에서 핵심 키워드들이 나오죠. 핵심 키워드들이 뭐 보면은 여기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분석에서 역할 강점, 조직에서의 뭐 관계, 조율성, 그 다음에 역할 보완점, 그 다음에 강점도 여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 뭐 협업 한계, 생각 과잉, 뭐 실패 이런 것들이 장단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자신에 대한 캐릭터를 이제 소개하는 거. 이제 페르소나 문장 만드는 거예요. 역할별 그룹 나누기에서 이제 공통점 찾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역할에 대한 저희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활동 워크샵. 그래서 그룹이 10개가 나오거나 5개가 나오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럼 나오는 대로 해서 그 그룹끼리 엮어주시면 돼요. 보통 한 4명에서 5명씩 한 그룹. 똑같은 뭐 문제 해결가가 뭐 15명 나왔다. 그러면 5개, 5개, 5개에서 나눠주시면 되겠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부분이 없다. 어, 예를 들면은 배움 탐험가가 없고 미래 설계가도 없고 공감 조율가도 없어. 이거는 그냥 구두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역할별로 이제 그룹을 나누고 5명씩 나눴죠. 거기서 이제 공통점을 찾고 이 문제를 미션을 해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검사 안에서 나왔던 유형을 분류했기 때문에 그 유형끼리의 그 공통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가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본인들끼리 좀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그리고 좀 찾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형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해하는 경우죠. 이게 실은 제일 좋은 거긴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인들끼리 이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결과부터 집중 실행까지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 보면은,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 결과 보시죠. 학교 생활 속의 문제 해결입니다. 점심시간마다 급식이 줄어, 급식 줄이 너무 길어서 마지막에 받는 학생들은 밥을 굶거나 어, 급하게 먹거나 수업에 늦는다. 이제 뭐 이런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문제 해결학자들끼리 묶어놨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문제 상황은 뭐고, 원인 분석은 뭐고,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뭐고, 실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뭐냐? 여기에 맞춰서 본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서 작성을 해주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소통과 창의 발상과 협상 조율과 실행 추진과 등등 해서 10가지에 대한 미션을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룹을 나누고 이 미션을 주고 밑에 워크시트를 작성을 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워크시트죠. 이런 것들 워크시트를 작성하게끔 하고 발표하게끔 하는 거죠. 발표할 때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간단하게 A4 용지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일 좋기는 합니다.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필요할 경우에는 이 2가지 패턴, 보통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3시간을 합니다. 3시간을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하고 실시하는 방법 설명하는데 1시간, 그 다음에 워크숍을 그룹 나누고,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검사 결과끼리, 예를 들면 손들기 하는데, 문제 결과 나온 사람 손드세요. 라고 해서, 뭐 10명 나왔다. 그럼 5명씩 나눠드리고, 우리 선생님 그룹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룹을 나눠주시고, 그룹 나누면 이제 미션은 요 방금 전에 칠판에 보여주시면서 각각 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해서, 종이하고 페이퍼를 주시고 해결하게끔 해주시면은, 제일 무난한 진행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서로 이야기하는데 20분, 30분, 그 다음에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까지 보통 이제 3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건 이제 학생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가감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페이지부터가 실은 그 목차예요. 지금 쭉 다시 보여드리면 위에서부터 볼게요. 강의 교환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검사 실시 방법이에요. 검사 실시를 안 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검사부터 실시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페이퍼는 이제 뒤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이해 때문에 이거 넣어드린 거고, 학생들한테는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죠. 검사 실시하고 결과 나왔나요? 라고 해서 유형별로 해서 본인 나온 결과를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목차 뒤에 실은 여기서부터가 그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강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걸 저희가 요청을 드려요. 예를 들면은 강의에서 좀 너무 원론적이거나 애들이 잔다 싶으면은 빨리 넘어가시고 학생들이 그 그룹 작업하고 그거 봐 너네 그렇게 발표하지 너네 그런 장단점이 있지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그 자리에 학생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더 첨언하는 식으로 해주시면은 학생들도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실업자에 대한 현재 상황, 뭐 AI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는 현재 상황들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뉴스들을 갖고 왔죠. 뭐 이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맞게끔 조금 바꿔주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진행했던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할로 보는 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주관적인 부분. 검사를 하고 났을 때 내가 상위 1, 2, 3번이 어떤 거고 하위 1, 2, 3번은 뭐냐.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와 내가 나의 준비 활동은 뭐냐? 어, 그, 뭐 직업명이죠. 직업명을 적고 그 주관적인 부분에서 작성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상위 세 개가 나왔을 때 이 직업이 나한테 이 세 가지가 가장 적합한 직업들은 어떤 게 있냐. 거기에 이제 추천 직업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워크숍이죠. 그 학생들이 받게 되는 워크숍은 보통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3개, 그리고 주관적인 부분에서의 뭐 객관적인 부분, 이 역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활동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뒤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워크시트 역할 극장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거는 아까 그 워크샵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아닌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크시트는 작성을 하고 서로 꼭 이야기하게끔 하시고, 둘이 나누게 하시고, 그룹끼리 나누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맞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방법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강의는 최소화해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첨언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꼭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죠? 실은 이제 이 역할 검사가 조직으로 가게 되면 벨빈의 역할 검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 벨빈의 역할 검사하고 다르게 저희는 AI 미래 환경에서의 개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역할로 학생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기존 검사와 현재 검사의 차이점까지도 이렇게 있고 저희 이론적 배경은 리차드 볼츠의 활동 기능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 근거가 뭐 어디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죠. 아무래도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심리 검사에 대한 부분이 더 맞겠고 그다음에 생애 설계에 대한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뒷부분 이렇게 다 설명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해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할이 뭐고 직업이 뭐고 직업이 뭐고 역할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 읽어주시는 게 아니고 쭉 이제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각각의 차이점이나 공통점과 차이점, 이 부분이 꼭 이제 전달을 했을 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결과에서 서로 보완되는 거는 창의 발상가나 또는 통찰 탐색가가 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뭐 역할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교환에도 좀 이렇게도 있죠. 네, 창의 발상가의 스트레스 상황과 적응했을 때의 상황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2시간, 3시간 동안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서 주의사항 그 활동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좀 더 이제 간략하게만 좀 설명할게요. 바쁘신 분들한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려놓을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 2시간에서 3시간, 보통 이제 2시간에 대한 워크샵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이제 워크샵을 진행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오프닝 멘트부터 진행을 하시는데, 강사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저러 너 꿈이 뭐야? 어떤 직업을 할 거니? 그런데 이 질문, 지금 시대는 조금 위험합니다. 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강사된 스크립트죠. 본인 소개하고, 그렇죠. 그럼 본인 소개. 네, 본인 소개 포함. 누군지를 하죠. 근데 본인 소함은 제발 이제 그 한 1분에서 2분 정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가끔 본인 소개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례나 스토리를 엮어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꾸며서 하는데 그거는 시나리오가 제대로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시면은 본인 소개는 간단하게 최대한 넘어가 주시면은 학생들이 좀 더 덜 지루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좀 이제 흥미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사실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내용보다도 형식이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생각하는 직업 10년 뒤에도 있을까라고 해서 손들기 유도하시는 거죠.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PPT를 좀 더 추가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직업이 아니라 역할을 기준으로 진로를 봅시다. 직업은 사라지지만 역할은 계속 남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실제로 직업 역할은 아시겠지만 다 학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직업에서 빨리 좀 뛰어넘거나 융합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강조하려고 이 역할에 대한 부분, 그쵸?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어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인식 15분이죠. 지금 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직무는 사라지고 역할은 남는다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요거를 아까 보셨던 그 강의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좀 보시면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어, 역할의 저 어디 갔어? 네, 네, 이런 것들. 그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런 기사나 현재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더 빨리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사라지는 직업의 특징, 뭐 반복적이고 규칙이 어, 그 규칙 기반 업무다라는 거. 살아남는 역할, 창의적이고 그다음 문제 해결이고 사람과의 관계 조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해서 활동이죠. 사라지는 직업 한 개, 그 이유는 뭐냐? 살아남을 직업 한 개, 그 이유는 뭐냐? 그래서 서로 이제 짝꿍끼리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두드러기 템포를 빨리 높여서 여기로 빨리 넘어가 주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사례 유도. 사라질 직업은 계산원 키오스크. 네, 살아남을 직업은 기획자, 문제 정의, 전략 설계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AI에서 지금 AX로 넘어가는 것처럼 기획자 단순 직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융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리 멘트. 결국 차이는 이것입니다. 시키는 일 사라지고요. 생각하는 역할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멘트들이에요. 멘트들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개념 FRT고요. 이런 FRT는 MBTI 이런 성격 검사고 우리는 역할 검사다. 이런 차이. 아까 그 강의한 PPT를 활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전 PPT를 모두 다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강의는 줄이시되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 거. 그리고 역할 탐색 검사.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해 볼까요? 라고 해서 PPT. 그렇죠. 보통 이제 여기 20분 정도부터 보통 너무 많이 왔는데 최대한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여기 20분부터 여기 보시면 쭉 위에서부터 보면은 10분 지났고 그렇죠? 또 밑에 보면은 15분 지났습니다. 그럼 벌써 25분이 지났는데 그렇게는 조금 이제 다른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처음 오거나 전문되거나 아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안에 검사로 아니면 바로 검사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요. 네. 아무리 좋은 검사도 아무리 좋은 거에도 자기 때문에 졸지 않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애들하고 따로 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부분도 애들은 또 자네. 에이, 애들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우리 미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하는 게 최대한 검사를 하되 강의는 뭐 5분, 10분 안에 최소하고 검사 실시하고 워크숍하고 이야기 나누고 발표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자, 지루할 수 있으니 사례 및 쉽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니까 애들이 지루한다라고 하면은 설명을 빨리 넘기시고 뒤에 애들이 발표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너가 이제 역할 검사에서 문제 결제 이런 역할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기준으로 세 개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끌리는 거, 잘하는 거, 경험 있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검사 실시. 네. 어, 역할 탐색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최대한 좀 그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실시를 먼저 하셔도 이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검사를 먼저 하셔도 무관하고. 이거는 진행 순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의 재량, 그리고 상황, 현장 상황의 분위기에 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부분은 방금 PPT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해석. 그쵸. 결과 해석은 우리 워크시트 같이 활용을 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워크시트를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음, 좀 넘어가서 보면은 제가 올려놓은 게, 음, 이거는 교환이네요.
워크시트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워크시트로 좀 같이 해석해서 진행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해결가 높음. 그 다음에 소통과 낮음, 발표 어려움, 이런 차이점 설명해 주시는 거 필요하겠고요. 어, 그리고 직업 역할은 직업과의 연결이죠. 이제 현실로 연결해 볼게요. 라고 해서 문제 결과는 어떤 검사들을 할 수 있는 그 직업들을 할 수 있는지, 직무들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들보다는요, 좀 빨리 넘어가서 이 뒤에 몇 페이지냐, 강의로 뒤에 넘어가시면 다른 검사 비교하는 것도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검사 활용 워크샵 요기로 빨리 넘어가 주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10가지의 역할을 미션을 주고 그거를 작성하게끔 해주시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20분은 너무 길어요. 큰일 나요. 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요거는 아까 워크시트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가 관심이 가거나 높았던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성장해서 키울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음, 그다음에 되도록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설명 및 활동 비율로 해서 활동을 70으로 설명을 최소화하는 거죠. 애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럼 내가 설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최소화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 사례나 자기 경험, 우리 선생님도 경험 넣어주시는 거. 설명만 하거나 학생들이 참여가 없다. 그다음에 결과 해석이 없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방향이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우선은 FRT로 해서 워크시트, 음, 워크시트를 학교마다 저희가 좀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수정하는 최신 워크시트를 여기 있죠. 네,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의 안에서 나왔던 거 두 개, 세 개 나오는데 그걸 다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은 이제 한 장도 채우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역할 리플렉션 워크시트라고 해서 새로 하게 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다. 예상과 달랐던 점, 새롭게 이해된 점, 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키워드들이겠죠. 가장 인상 깊었던 나의 역할 세 가지. 그다음 이 세 가지 역할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나의 핵심 키워드. 검사 결과지 내에서 이제 키워드를 공통으로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이제 내 강점이죠. 내 강점을 살려서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활동 무엇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역할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 핵심 키워드들이 강점이라고 대놓고 나옵니다. 강점 부분이 있어요.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키울 거냐. 최근 경험 중에 이 역할을 덕분에 해낸 일. 결국엔 내 스토리를 뽑아내는 거죠. 경험을 좀 뽑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보완하고 싶은 역량이나 이제 역할. 그죠? 역할도 아까 세라 때문에 그런데 역할. 어? 역할도 있습니다. 역할, 역량, 어,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걸 뭐 보완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상위 세 개가 나오는 게 우리 합치는 게 원래 목적이긴 해요. 근데 하위에 있는데 나한테 자꾸 관심이 가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끄집어서 이걸 보완할 거냐. 이 부분이죠. 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쵸. 결과를 보고 보완하고 싶은 역량, 역할이나 태도는 무엇이냐. 역할, 태도. 이렇게 좀 해야 좀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 성장 선언. 그쵸. 내 대표 역할은 뭐뭐뭐인데, 앞으로 나의 역할을 통해서 뭐 어떻게 행동할 거고,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임을 알았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요 한 페이지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워크시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진행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